지금부터 영어 영역 초등 3단계 과목별 교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움의 나무에서 대문자 학습을 하고 올라오신 학습자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거에 이어서 소문자 학습을 진행을 하시는 건데, 소문자 학습이 나와 있다고 해서 바로 소문자 학습을 진행하시기보다는 배움의 나무를 통해 가지고 3단계 2단계 배움의 나무를 통해서 3단계로 진입하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 단계별 이수제에 따라서 학습자 수준에 따라서 3단계로 바로 진입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문자 학습을 바로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대문자 학습을 먼저 반복적으로 충분히 하신 뒤에 소문자 학습으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문자 ABCDE 알아보기라고 해서 지금 소문자 알파벳이 5개가 한꺼번에 나와 있어요. 단원 구성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한꺼번에 대문자도 아니고 낯선 소문자를 5개를 한꺼번에 인지를 하고 학습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 차시에 다 학습을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다른 차시 수업을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수업을 하셔서 학습자들에게 노출을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문자 따라쓰기 해보고, 그리고 A가 들어간 단어 카드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그 알파벳이 들어간 단어 카드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신 후에 워크북을 통해서 반복학습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영어 줄 노트에 맞춰가지고 제일 따라쓰기 힘들어 하시는 게 소문자예요. 대문자 같은 경우는 빨간 선 위로 위아래로 같은 칸에다가 A, B, C, D 하고 내용이 기록이 되어지기 때문에 줄에 크게 이렇게 크기만 신경을 쓰면 됐지 크게 상관없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데, 알파벳 소문자 같은 경우는 줄 맞춰 쓰는 게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어떤 거는 빨간 선 위에, 어떤 거는 빨간 선 아래에. 지금 모양도 기억하기 힘든데 칸에 맞춰서 써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 학습을 진행을 하실 때 칸에 맞춰서 쓰는 것에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먼저 그 모양을 바르게 쓰는 것에 집중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순서대로 쓰셔야지 예쁜 글씨체가 나온다는 것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워크북을 통해서 반복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알파벳이 있는 걸 찾아보는 활동을 하신 후에 이것으로 충분히 학습이 다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지를 만들어서 학습지를 이용해서 또 반복 학습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냥 그 대문자에 맞춰가지고 그 해당하는 알파벳을 줄 상관없이 그냥 학습자들이 편하게 그 모양에 맞춰가지고 정렬 활동을 하신 건데요. 학습자들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는 학습지인 거죠. 예. 그리고 해당 단어를 여기다가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림에 맞춰가지고 보기에서 골라 단어를 따라 적는 활동을 하는 학습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거를 보고, 위에 거 보기를 보고 이게 애플이고 도그, 버스, 캣, 에그라는 걸 확인을 하셔야지, 그죠? 그리고 각각 사과, 개, 버스, 고양이, 달걀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 그것을 통해서 이 그림에 맞춰가지고 해당 알파벳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죠. 먼저 제일 난관에 봉착을 하는 것이 보기에 이것이 APPL이 이게 애플이고 애플이 사과다까지의 전개가 인식의 확장이 상당히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일단 이게 APPL이라고 읽으시는 것 자체가 학습자들에게는 일단은 쉽지 않은 과정이고, 읽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게 애플로 소리가 나고 그게 사과라는 뜻이다까지 아시기에는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냐면, 학습자들과 함께 APPLE라고 보기의 내용을 같이 읽으신 후에, 그 다음에 따라서 애플은 사과라고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짚은 후에 찾아서 적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시간에 학습 활동을 하는 사진인데요. 이제 학습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리에 앉아서 그냥 공책에 늘 그냥 수동적으로 쓰시는 활동을 계속 하시다가 직접 한번 밖에 칠판에 나와서 직접 거기 해당하는 단어를 소문자로 바꿔보는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이렇게 좀 지루해질 수 있는 수업을 좀 더 재미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교탁 앞으로 나온다는 것, 교단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학습자들에게는 흥분이 되는 상태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뭔가 떨리고 긴장되는 상황인데 한번 나왔다가 이런 활동을 하고 들어가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감이 크시더라고요. 예. 뭐 큰 활동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써놓은 글자에 맞춰가지고 소문자로 바꿔보는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활동이 어느 정도 소문자 쓰는 거에 익숙해진 뒤에는 줄 맞춰 써보는 활동을 나와서 같이 하시면 재미있게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에 맞춰가지고 대문자와 소문자를 쓰는 모습인데요. 학습자들 같은 경우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게 아까 제가 칸에 맞춰서 알파벳을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보시니까 본인의 이름을 박설래라고 대문자로 쓰시는 것까지는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이거 갖다가 대문자 A부터 또 배운 학습한 과정까지 한번 대문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소문자를 그거에 맞춰서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학습자께서 하신 결과물이에요. 예. 일단 학습자들께서는 낭비를 싫어하시는 그죠? 그리고 절약하시고 하시는 게 몸에 배이신 습관이라 이렇게 공책 빨간색 선 아래로 남은 부분을 그냥 넘기시질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문자를 거기다가 A, B, C, D 줄이 상관없이 바로 붙여서 써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이러하신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아 이거 틀렸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시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칸에 맞춰서 다시 한번 글을 써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계 영어 교과 영역에서는 알파벳 소문자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판을 보고서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는 활동도 중요한 학습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생활 주변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장원, 헤어, 호텔, 커피, 택시, 슈퍼, 비어라는 글자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림 학습을 통해서 진행을 한 것을 직접적으로 사진 자료를 통해서 내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진 자료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 학습을 하시면, 여기서는 적절한 사진이 없어서 제가 찍은 것 중에 그냥 적당한 것을 골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커피, 그리고 아까 도구라는 거 배웠었죠. 핫도그의 도구, 그리고 커피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읽어보시고, 그 외에 뭐 이렇게 있는 NY나 이런 것들은 대문자 읽는 걸로 한번 활용을 하셔도 좋겠죠, 그죠? 네. 그리고 자주 보이는 마트 간판을 통해서 LOTT, SUPER 대문자로 읽어보시고, 대문자가 뭐 나타내는 게 뭔지 한번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선생님이 말하는 슈퍼를 찾아본다든지 짚어본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짚는 단어를 보고 슈퍼라고 읽을 수 있는지 확인 학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주 보이는 사진을 통해서 아까 배웠던 헤어, 호텔, 커피,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어 영역 초등 3단계 과목별 교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학 영역 초등 3단계 과목별 교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곱셈표 2단에서 5단까지 이해하고 익히기라는 차시 학습 목표로 교과서 단원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구구단이 다음 차시 학습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기본이 되는 과정인데요. 근데 이걸 갖다가 2단, 3단, 4단, 5단을 한꺼번에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죠. 네. 2단은 좀 반복적으로 많이 하셔서 기억을 또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3단, 4단, 5단 넘어가면서 바로바로 그
수식이나 그 연산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 알파벳과 마찬가지로 교과에 있어서 교과서에는 2단, 3단, 4단, 5단이 한 차시로 구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걸 한 차씩만 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고 또 그 다음 반복 다른 학습을 하시면서도 반복적으로 연계학습을 하시고 노출을 시키셔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과서에서 구구단을 활용해서 외우신 다음에 교과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보조교재를 통해서 워크북 보조교재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학습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문제를 푸는 데에 있어서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6 곱하기 7은 그러면 뭐 천천히 공부를 이렇게 외우시든 아니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받침을 보고 아니면은 뭐 그 곱셈표를 보고 답을 바로 찾아서 적을 수 있는데 지금 주차장에 차가 8대씩 5줄로 서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해 있는 차는 모두 몇 대입니까? 라고 서술형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을 8 곱하기 5는 40이라고 수식을 만들어내기가 학습자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서 조금 도움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 8제씩 5줄이라는 부분을 8 곱하기 5라고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학습과 반복학습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일단 한번 반복적으로 내 걸로 익혀졌을 때는 그 다음에 수식에 있어서 풀이는 또 그거에 또 이어서 하는 학습이어서 편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워크북을 통해서 몇 문제 풀었다고 해서 학습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구구단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기억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습지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과제를 내주시거나 학습지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선생님과 확인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 학습지 같은 경우는 여러 유형으로 선생님들께서 만들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곱하기 1은 3, 3 곱하기 2는 6, 3 곱하기 3은 9 이렇게 일반 구구단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기존의 학습지였다면 이건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1, 3 곱하기 2가 넘어갈수록 3단에서는 3씩 올라간다, 3씩 커진다 라는 개념을 한번 이해를 시키시고 더불어서 바로 생각이 안 났을 때 더하기 3을 통해서 답을 유추해 갈 수 있도록 학습자들에게 확인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지입니다. 또 처음에 바로 기억이 안 났을 때는 한번 배우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이 과정에 대해서 인지를 하신 뒤에는 구구단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덜 가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술형인 거죠. 8 곱하기 3은 하고 단순한 수식이 아닌 수식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뭔가 활동이 하나 더 있어요. 그죠? 위에 그림에서 반지를 2개씩 묶어봅시다 라는 활동을 통해서 둘씩 묶는다의 개념과 그리고 그걸 곱하기라는 개념으로 연계해가는, 이어가는 확장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지인데요. 2개씩 묶어본 다음에 2개씩 묶었을 때는 몇 묶음이 되는지, 그죠? 확인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12묶음을 모두 몇 개인지 구구단 수식으로 표시를 해서 답을 유추해가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학습지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한 가지 방법에만 익숙해져 있으면 똑같은 방법, 똑같은 답을 요구하는 건데 방법만 달라져도 학습자들은 되게 복잡해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구구단을 외우실 때, 구구단을 학습하실 때 한 가지 방법으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다음에는 다른 유형으로 학습자들이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도록 심화학습과 확장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8단을 공부를 하면서 바로 이렇게 8단원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단을 8단 구구단을 하면서 바로 8단 구구단을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서술형으로 한 접시에 딸기를 8개씩 담았습니다. 2접시에 담긴 딸기는 모두 몇 개인가요? 라고 서술형으로 문제를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수식을 직접 연산해보게 한 다음 그 다음에 8단원을 구구단 학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접시라는 개념으로 단위를 넣어서 이렇게
구구단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학습지입니다. 아무래도 학습자들이 편하게 늘 생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단위를 가지고 접근을 시키면은 아무래도 그냥 구구단을 단순히 구구단이야 라기보다는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썼던 거지 라고 이렇게 접목을 시키시면 좀 더 빨리 편하게 수업을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심화된 학습으로 전부 다 서술형으로 된 문제죠. 그죠? 예,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걸 수식으로 연산해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과정의 학습도 확장 학습으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초등 3단계 학습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단계가 중학 1단계로 진행을 하는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초등 3단계 과정을 너무 구구단의 수식 위주로 이렇게 쉬운 것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중학 1단계 진입을 하는 데서 또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유형으로 접근을 하셔서 중학 1단계 진입 장벽을 조금 낮추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학 학습을 하는 학습활동 사진인데요. 처음에 이제 학습자가 구구단을 다 외우지를 못하셔서 받침에 나와져 있는 구구단을 보고서 한글로 쓰시는 걸 먼저 하시더라고요. 수를 이제 쓰실 때 보통 보면은 곱하기라는 거를 이렇게 곱하기 요 기호를 그리는 걸 되게 어려워하세요. 영어의 알파벳 X랑 비슷해요, 똑같아요 라고 아무리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도 학습자들은 어떻게 그리시냐면 이렇게 그리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리시거나, 그러니까 더하기랑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곱하기 기호를 쓰시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익숙해지기 전에 그 전 단계로 먼저 한글로 먼저 2일은 2, 2는 2 먼저 학습을 써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옆에다가 3 곱하기 1은 3 그죠? 이렇게 수식으로 쓰는 활동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복 학습을 통해서 곱하기 기호를 바르게 잡아가서 이렇게 바른 모양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작하신 경우에서 더 나아가서 반복 학습을 하셨을 때 자, 이렇게 다 배웠다고 해서 그 배운 단원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다음번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 계속해서 수업 시작 전에 구구단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례 습관적으로 그 구단이 나올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면 그 구단에 이어서 그 구단을 활용한 나눗셈 그리고 다른 활동에도 활용을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영역 초등 3단계 과목별 교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